저희가 다음에 준비한 뉴스는 세월호 참사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뉴스를 같이 전달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된 겁니다. 오늘 추모미사에 참석을 했고 내일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 내용의 뉴스이고요. 그리고 어제 세월호 추모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오늘 낮에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 미사가 열렸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직접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그 염수정 추기경께서 직접 봉헌하는 그 주례로 봉헌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 장면인데요. 오늘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세월호 추모미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오늘 어땠습니까, 표정이? 예, 김기춘 실장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은 좀 내내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 미사 자체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리기 위한 미사였고요. 그런 성격에 맞춰서 참석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밝은 표정을 짓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을 거고요. 박 대통령 미사에서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과 함께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했다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유가족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국민도 세월호 충격에서 자, 지금 염수정 추기경의 고통 중에 말씀을 좀 들어보실까요? 예, 특별히 오늘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같이 희생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사랑과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감싸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이 미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미사가 진행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미사에 참석하기 전인 지난주 금요일에도 유가족 대표와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국민 담화를 염두에 두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16일이었죠. 그 금요일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꼭 유족들에게 먼저 대국민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듣고 유족들의 뜻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해서 그 유족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 인터뷰 내용을 직접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를 잃고 난 이후에도 그 원활한 수습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에서는 절망을 넘어 분노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사실. 정부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 시스템도 근본부터 다시 바로 잡고 그동안 느끼셨던 문제점들이라든가 또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꼭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보면 사회 안전 시스템에 대한 언급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유가족들에 대한 거듭 사과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내일 대국민 담화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하십니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이 섰던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 번 사죄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그게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였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많았었는데요. 내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적폐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총정리한 다음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사과가 먼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금요일 좀 전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유가족 대표들에게도 얘기했던 특별법 제정이나 특검, 국정조사안에 대해서 그런 모든 문제도 함께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특별법, 특검 도입, 국정조사 부분 이 부분까지 아마 담길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촛불 집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저께 서울 도심 곳곳에서 경찰 추산 11,000명, 그리고 주최 측에서는 한 5만 명이 참석한 걸로 돼 있었는데, 굉장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굉장히 대규모의 집회였습니다. 예, 그동안 뭐 간간히 시위가 있었지만 네. 이렇게 주말에 이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린 건 어제가 처음이었는데요. 네. 어제 여기 요 앞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주최 측에서 3만 명이 모인 가운데 3만 명이요. 예, 네.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가 주최해서 진상규명 그리고 네. 특별법 제정 그리고 책임자 처벌들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이날 시위에서는 세월호 아픔을 나누고 네. 그다음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나가겠다는 다짐, 이런 다짐도 있었지만 또는 박근혜 정부 퇴진이라는 그런 좀 과격한 구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저기 참석하신 분들이 보면 이 세월호 참사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서 그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 일부 세력들의 경우에는 정치 선동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다고 하죠? 예.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 퇴진이라든가 네. 이런 구호를 내세웠고 또 그중 시위자 한 500여 명 정도는 네. 청와대로 가겠다고 하면서 저쪽 그 종로 경대사업 쪽으로 가서 거기서 연자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3차례 해산을 명령했지만 불응하자 네. 그중 115명을 연행해서 경찰서에서 좀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다 보니까 청계광장 집회가 있었던 청계광장 주변에 아직까지 치우지 않은 전단들이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중 한 전단지를 저희가 보니까 좀 특이한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전단지인데요. 좀 이제 오래돼서 좀 꿀깃꿀깃해지긴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뒤에 보면 학살 책임자 처벌하고 학살 정권 이런 예.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살이란 단어가 눈에 띄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한국 정치사에서 학살이란 표현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예. 정통성 없는 정부가 네.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라는 그럴 때 이제 보통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특히 5.18 민주화 운동 때 그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 이렇게 학살 책임자, 학살 정권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아마 그와 유사하다. 세월호 네. 참사 역시 예. 정통성 없는 정부가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라고 연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5일 날 문재인 의원이 예. 세월호는 또 다른 광주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런 논란이 더욱 불거지긴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학살이라는 표현은 물론 이 세월호 참사라는 게 그동안 수많은 적폐가 쌓이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근본 책임 묻고 들어가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긴 하지만 바로 이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학살이다 이렇게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5.18 민주화 운동과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재인 의원의 발언은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사실 유가족들이 정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궁금한 대목이었는데, 유가족들은 정치적인 선동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공식적인 참여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더 이상 정치 참여가 더 앞세워지는 것보다는 추모의 성격으로 이어가면 좋을 텐데 어떤 결과로 이게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 뉴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